안녕하십니까. 김연경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좀 날이 추워서 많이 못 오셨는데, 저 어떻게 좀 혹시 운전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여기 온 거를 되게 일찍 도착했는데, 그 주차장을 못 찾아가지고 부산 다시 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머님들 이거 제대로 잘 오실래나 걱정 많았는데 심지어 날도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오늘 정말 저번 주에 저희가 부산 강연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강연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머님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잘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2%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이제 어떤 걸 진행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저는 1부를 맡았고요. 우리가 겨울방학의 영어 학습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지금 저는 현재 능률교육에서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 그다음 EBS 중앙 프리미엄에서 김연경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온라인 인강을 맡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지금 고1, 2, 3 그 학원 강의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서울대도 가고 홍대미대도 가고 좀 성적이 많이 좋아요. 제가 좀 올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등부 인강만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너무 잘하겠지만 그거까지밖에 솔직히 보이는 게 쉽지 않죠. 고등부만 하면 또 그게 쉽지 않은데 저는 중1부터 고3까지를 매일매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난 척을 요만큼만 하자면 저는 좀 학년별로 뭘 해야 될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오시고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하는 대로만 제가 말을 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영어 1등급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 그건 제가 보장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중등부 특히나 물론 고3까지 중요하지만 중등부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요성을 좀 아주 그냥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똑똑한 중학생을 멘토링. 자, 똑똑한 중학생들은 이거는 알아야지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잘한 놈들은 도대체 저 녀석들은 뭘 하길래 1등급이 나오는가 좀 그 비법을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아이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똑똑한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자, 우리가 뭐 적을 알아야, 뭐 백전백승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기보다는 좀 넓게 봐서, far-sighted, 좀 멀리 봐서요. 더 입시라는 것이 어떻길래 우리가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쭉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2017년 수능 변화에 있어서 발표한 내용이 획기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됐습니다. 영어 수준별 시험이라는 건 A형이라고 해서 쉬운 건 A형, 어려운 건 B형이었는데 올해 2014년 수능이 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버렸어요. 저처럼 영어 그 입시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다들 금방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실시했다가 바로 없어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A병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영어 시험이 됩니다. 두 번째, 니트 시험. 특히나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니트 시험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어학원들이 아주 그냥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그 진정한 스피킹과 라이팅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입시학원은 저리 가고 어학원으로 와라.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의심스러웠고요. 다들 이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팅이나 스피킹 테스트를 한다는 건 반드시 그 1대1에 직면해서 사람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엄청나죠. 보통 IBT 토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응시료가 한 20만 원이 돼요. 한 사람당. 그렇게 인건료가 많이 드는데 전국에 보통 70만 명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데요. 그 아이들의 돈을 20만 원씩 다 거둘 것이며 그게 충당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심사위원이 다양할 텐데 너는 오늘 좀 이쁘니까 좀 못해도 1등급이야. 쟤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넌 3등급이야. 이렇게 주관적인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대학을 좌지우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잠깐 얘기했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광고지 만들었던 학원들 다 간판 내리느라 손해만 엄청 봤죠.
그 다음 국어 수준별 시험 폐지. 국어하고 수학은요, 아직 A병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어, 국어, 수학에 다 수준별 시험이 있었지만 영어만 이제 내년부터 없어지고 아직은 국어 수준별 시험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있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 볼 때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국어 시험이 됩니다. 그 다음 수학 나가형. 결국 수학 나가형도 A병이었다가 그냥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옛날에 막 저희 원래 수능 때하고 똑같은 게 돼버렸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은 조금 입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나 수능 볼 때부터 국사가 또 들어간대. 좀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사가 없다가 17년부터 수능에 들어간다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저희만 한 과목 늘었어요 하겠는데 원래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건 절대평가 9등급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절대평가 9등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국에 70만 명 아이들이 전체가 90점을 다 받았다. 그럼 걔네 다 1등급입니다. 예. 절대평가는 그런 거예요. 80점이 넘으면 무조건 2등급이고요. 70점 넘으면 무조건 3등급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 시험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출제 매뉴얼 자체에 국사는 쉽게 출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3 친구들 괜히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만 한 과목 늘어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나 국사만 없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핑계 안 통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옛날 수능 체제로 돌아왔어요. 예, 그냥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국사 들어간 그런 그냥 원래 수능 체제다. 그래서 17년부터 적용이 되고 지금 중1, 2, 3학년 친구들은 수능 입시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먼 그 목표를 미리 한번 이렇게 잡고 공부를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중학교 영어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영어 하면 고등학교보다 쉬운 영어 좀 놀면서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시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예비 중1 친구들하고 예비 고1 친구들은 중학교 시험이 어떨까 또는 고등학교 시험이 어떨까 이렇게 그 막연한 그 다음 학교에 대한 좀 궁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는데 저는 우선 예비 중1을 대상으로 중학교 영어와 초등학교 영어를 좀 비교를 할 거고요. 우리 2부에서는 박수원 선생님께서 고등 영어를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우선 초등 영어라고 하면 재밌죠. play time. 자, 말하기 중심. 그 다음 생활 영어. 우리 그 바이블처럼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건 죽어라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 교민이 차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피를 막 이렇게 흘리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이 Are you okay?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배운 거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또 이랬다는. 그게 그냥 활용이라는 게 없죠. 그냥 무조건 암기의 폐해입니다. 너 괜찮니? How are you? Are you okay? I'm fine, thank you.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냥 단순 암기 영어인데 그렇게 그냥 놀면서 했던 영어가 바로 초등 영어입니다. 왜 쉬웠을까요? 자신감 향상이죠. 영어라고 하면 외국어가 뭔지 모르겠으면 애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절대로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능 영어가 안 잡혀요. 요즘 수능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따 박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실제 원전을 보면요. 고려대학교 철학과 원서에서 그 시험 지문이 따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데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수준에서는 아무리 초등학생이어도 절대 6년 후에 못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입시 전선에 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중학교 영어를 간단하게 초등학교랑 그림을 통해 비교를 하자면 시험 당연히 보죠. 등수로 매겨서 등급 매깁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입시 연결 대입까지 영향. 제가 중학교 영어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당장 뭘 고민하고 있냐? 그러면 고등학교 어디 갈까 걱정해요. 솔직히요. 물론 고등학교 입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중학교 끊고 고등학교 끊고 아니고요. 중1이 6년 후에 수능 대비예요. 왜냐면 솔직히 미안한 말인데요. 중학교 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요즘 수능을 못 따라가요. 그것만 페이스 따라가서는요. 수능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포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후에 대입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중학교 입시를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절대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입시 전선에 서 있다라는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르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시냐? 제가 분야별로 간단히 좀 학습을 좀 하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선 문법이죠. 제가 중학교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 지역은 대부분 여기 좀 강남 쪽이신가요, 어머님들이? 아, 저는 이제 좀 일하는 쪽이 그 목동 그 신도림 그쪽이라, 저희 고등학교 중에 혹시 한가람고라고 아십니까? 그 좀 유명합니다. 목동의 집값을 높인 주범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몇 명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전교 1, 2등 하고 1등급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물어봐요. 학교 내신 1등급이 내는 문법 엄청 잘해요. 한가람고는 문법 시험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은 정말 문법 볼 것도 없이 잘하는 놈인데, 모의고사 1등급인데 내신이 4, 5등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그러면 왜 우리 이쁜 놈 왜 그러면은 저 오형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싫어해요. 예. 오형식, 우리 중학교 친구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오형식, 그러지? 넌 몇 학년이니? 중1인데 오형식을 들어봤는데 넌 대단하다. 뭐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바로 물어보죠. 너 중학교 때 놀았지? 그러면 예. 중3 때 좀 바싹 공부해가지고 내신만 좀 잡아놓고. 그 영어 학교 90점 나오는 애들 보면요, 의외로 문법 모르는 애들 많아요. 그 교과서만 외워도 솔직히 중학교 나오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문법 활용을 못한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중학교 때 놀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뭐 컴퓨터 PC방 가고 그런 논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문법을 못 잡은 거죠. 그 기틀을 못 잡은 거죠. 그러면 투부정사, 동명사, 수동태를 어머님들 중학교 때 철저히 끝내주셔야 돼요.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고요. 토익 탭스 그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등학교 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학원들은요, 내가 만약에 투부정사를 배운다 그러면 그 문제풀이 방법이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중 투부정사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 문제가 나오죠. 단답형 문제는 중학교 스타일입니다. 고등학교를 가면요, 똑같은 투부정사를 배워도요, 구문독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지문을 가지고 와서 다음 중 뭐 투부정사 해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독해를 하느라고 어법에 올인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둥둥 뜨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무식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입시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전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어학원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 입시 선생이에요. 완전 주입식 교육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할 때는 철저히 1번부터 5번까지 단답형하고 라이팅하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하는 학교는 중학교밖에 없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학원을 가르치는 입시 학원이 1번부터 5번 투부정사 용법 풀고 있고 수동태 풀고 있으면 그건 그 학원이 문제입니다. 물론 특강을 깔아서 푸는 건 괜찮지만 본 수업에서 그렇게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수능 독해하고 독해 지문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러면 문법은 중학교 때 그래서 잡아라. 예,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게, 대부분 문법책 집에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앞에만 시커멓죠.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책 사가지고 끝까지 봐야지 하다가 또 솔깃해. 옆집 누구는 저거 스푼데. 그래? 하나 사야지. 뭐 얼마 한다고 10,000원이면 사잖아. 또 사. 또 합치좀 보다 저기는 또 저게 베스트셀러야. 그래? 내가 책에 앉아서 공부를 안 한 거야. 내가 공부 안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2-3권씩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요즘요, 솔직히 말해서 문법책 다 잘 만들었어요. 예, 영어책은 저도 뭐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괜찮은 걸 고르셔서 끝까지 보십시오라고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단권화 하세요. 우리 학원에서 이 책하고 우리 학원은 저 책하면 하나를 모으십시오. 예, 그래서 나만의 문법책을 꼭 하나 끝까지 보자. 두 번째는 어휘죠. 뭐 어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죠. 근데 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휘를 해도 안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아주 판타스틱하게 정리해 드리죠. 왜? 어휘는 이따 학습법을 제가 또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가 있는데, 독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잡채입니다. 예. 골고루 하십시오. 예, 독해는 골고루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골고루 하라는 게 뭐 여러 개를 읽으라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categorize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뭐 그다음에 뭐 되게 요즘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순위가 철수를 만났다? 그런 지문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수능 지문이요. 정말 나의 정말 그 필드,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이 중학교 때 해석을 할 때 그 백그라운드, 내 배경 지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을 선택하세요. 물론 뭐 구문 정리 잘 되는 건 좋겠지만 내가 이걸 읽음으로써 구문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지식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독해는 그렇게 고르시고 그다음 듣기. 듣기는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들이면 제가 말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친구들 지금 대부분이시니까 100% 제가 보장합니다. 물론 하는 건 너희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면 도움되는 비법 말씀드리면 듣기는요. 듣기도 역시나 요즘 아무 책이나 사셔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걸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들으세요. 듣고 채점하십시오. 다 틀려? 괜찮아. 그 다음 스크립트를 독해 공부하듯이 한번 보세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덮으세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좀 짜증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풀 스크립트를 흰 종에다 쓰십시오. 한번 쓰고 또 채점하고 틀렸네. 다시 줘.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 풀 스크립트를 내가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릴 건 speak out. 크게 말해라. 제가 영어 물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영어 학습법, 교육법을 나름 많이 준비를 해요. 물론 이런 강연에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책을 보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말해라. 크게 말해라. 예. 말해야 들리는 거예요. 말해야 되고요. 암기해야 되고요. 크게 말하십시오. 그 우리나라 분위기가 아우 나 영어 말하면 쪽 발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막 친구들끼리 막 영어 좀 너 왜 알게 굴려? 굴리는 게 맞고 니네 안 굴리는 게 너희들이 이상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막 읽는 거 막 조곤조곤해요. 학원에서도 막 말할 때 선생님 이러다가 영어 좀 읽어봐 그러면은 I am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예, 영어를 크게 말하십시오. 예, 그런 분위기 좀 버려야 돼요. speak out.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학교 영어가 어떤 건지 대충을 봤으니 자, 이제 공부 잘하는 것들의 비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 중에 put your hands up. 꽤 많이 오셨네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예. 자, 너희들 잘 받아 적으십시오. 너희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놀다가 이제 입시에 오신 걸 환영하고 웰컴 투 헬이죠. 예.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첫 시험 만점을 목표로 해라. 뭐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2012년부터 우리가 절대평가제로 중학교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절대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다. 그쵸? 그래서 학교 수준, 학교 시험이 레벨 잘못 맞추면 전체 학년이 뭐 5등급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절대평가의 단점이 뭐냐면 애들이 성적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왜? 조금만 해도 90점 나오거든. 예, 선생님이 좀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3년 후 고등 입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6년 후에 대입 입시를 보셔야 돼요. 그 수준을 맞춰서 공부하시려면 무조건 영어 시험은 100점 내셔야 됩니다. 예, 절대평가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만점을 잡아야 됩니다. 만점. 그걸 무조건 해야죠. 어머님들도 뭐 90만 넘으면 됐지? 안 돼요. 그건 절대평가라. 90점 받은 애가 10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무조건 100점. 100점만 잘한 겁니다. 그런 무서운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중학교 들어가서 낭패를 안 봅니다. 그 다음 8주 동안 선행 학습. 지금 이제 1월이죠. 이제 다음 주면 1월, 2월 2달 남았습니다. 선행 학습. 여러분이 그냥 초등학교 때 했던 교재, 뭐 어학원 뭐 이런 다 좋은데 입시 교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걸 분명히 공부하셔야 돼요. 문법, 독해든 어휘든 듣기든. 그럼 겨울방학 때 잡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학습법은 자, 학기 직전 방학 때 그 학기 걸 공부하는 거죠. 자, 겨울방학 때 1학기 거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공부하고 그렇게 잡아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학습법은 뭐 너무 선행된 친구들은 도움되지 않아요. 특히나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은 레벨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선행된 애들은 이만큼 잘하고 안 하는 애들은 이만큼 못하고 그죠? 근데 웃긴 건 그놈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가면 수준이 다 이렇게 똑같아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학습법은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되냐면 제 사촌동생 같은 애들. 제 사촌동생이 한 놈이 어떤 애였냐면 2년 전에 이화여대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공부 정말 잘한 놈인데 얘가 옛날부터 떡잎이 보인 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0개년 수능 영어를 다 풀었더래요. 다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외고를 갔고
뭐 올 수능 1등급이 나왔죠. 그렇게 잘난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제 학습법에 안 맞아요. 걔는 그냥 탭스 시험 봐서 그냥 그 특기 시험을 봐서 이제 걔는 토익 탭스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도 수능 1등급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학습법에서 가장 최적의 학습법은 미리 한 학기 전에 선행을 하고 그다음 본학기 가서는 교과서 달달달 외워서 만점 내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서술형 대비 필수. 이 3번이 별표 쳐야 되는데 제가 서술형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포스러워요. 서술형 문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거든요. 2학기. 근데 레벨이 이 지경이에요. 한번 풀어보죠. 자, how often are we introduced to someone only to forget his or her name moments later? How often?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인터넷에서 소개받습니까? to someone 누군가에게. 근데 only to가 나오면 뒤에 부정적 결과가 와요. 소개를 받긴 받았는데 forget 까먹는 거죠. 그의 이름을 moments later 얼마 후에 금방금방 까먹어요. In fact 사실상 many times 여러 번 we never knew the name. 심지어 본 것 같긴 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Today 오늘날 introductions are made in an unclear manner. 자, 여기가 좀 포인트인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소개라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옛날 같으면 연락수단이 없기 때문에 막 그렇습니까? 이름이 김연경 씨입니까? 전화번호 말씀 주시죠. 열심히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카톡이나 뭐 문자 보시고 사이트 갔으니까 보십시오. Unclear manner.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So it is very hard to remember others' names. 그래서 상대방 이름을 기억하는 건 만만치가 않다. Forgetting people's names.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소개받았지만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건 often mean 종종 we do not really care about them. 난 너가 관심이 없어. 이런 걸 의미한다. When we know their names, 하지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we are saying you are important, I remember you.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 지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술형 평가가 나오는데 이 지문이 나온 교과서 문법이 무슨 단어냐면 should 조동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should 조동사는 충고의 표현이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술형 빈칸을 줍니다. Therefore, 그러니까 if you want to build good social relationships with others, 만약에 당신이 남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you blank 하십시오. 여기서 유의사항 5글자 내로 쓰시고 답에는 반드시 introduction을 써라. introduction 소개를 반드시 넣어 써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물론 우리는 여기 지금 단원에 들어가 있는 필수 어휘 구문 배우지 않았고요. should 활용을 배우지 않아서 물론 지금 학부모님들 급 당황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답 말해야 되나 이러는데 답 보여드립니다. 답이 뭐냐면 You should make clear instruction. 당신은 분명한 소개를 서로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가 정답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그 앞에서 unclear manner, 불분명한 소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instruction을 넣어서 정답을 만들고 should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should와 똑같은 표현인 have to를 써도 되고 ought to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글자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서술형이에요. 이게 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레벨이 높아진 서술형을 어떻게 잡을 거냐 말만 말고 비법을 말해라. 그쵸? 솔루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은 아무거나 내지 않아요. 교과서 지문 및 수업 시간에 설명된 요약을 응용한 문제. 우리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서술형 나오면 애들이 굉장히 걱정해요. 선생님 우리 막 단어 모르는 거 나오고 막 변형해서 나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시험은 그 선생님이 자기 영어 실력 잘난 척하는 시험이 아니야. 너희들 테스트야. 무조건 단어가 변경됐더라도 분명히 어딘가 배웠을 것이고 배운 거에서 100% 활용이지 이건 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건 검수가 있어요. 제가 인강을 촬영할 때 EBS를 찍든 능률을 찍든 반드시 검수가 있어요. 검수. 모의고사 출제위원 그 잘난 수능 출제위원도 검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걸 누가 봅니다. 검수에서 빽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거 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빽이에요. 무조건 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 배운 데서만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암기가 아닌 활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고 instruction 소개라는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활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 그냥 뭐 I'm fine, thank you만 계속 외우죠. 활용을 안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요즘 서술형이라는 거는 활용. 예, 여러 번 그 should란 조동사가 있다면 관련 문제를 다다다다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답안 작성 유의할 점. 뭐 뻔한 얘기인데 정확한 철자. 우리 친구들이 특히 중학생들 이런 실수 엄청나게 하십니다. 아, 선생님 저 진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하나 빼서 틀렸어요. 아이 하나 빼서 틀렸어요. 그럼 저 이러죠. 네가 모르니까 틀렸잖아.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야. 뭐야, 아까운 게 뭐야. 예,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한 철자, 정확한 문법, 정확한 문장. 이거 되게 뻔한 말인데 뭐 OMR 카드 뒤에 뭐 문제 두 문제인지 몰라서 뭐 안 썼네. 뭐 답에 안 옮겨 적었네. 지금 예비 중일 친구들은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중2, 중3 친구들까지만 해도 그런 경험 좀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이라도. OMR 카드 작성 내가 아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 잘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실수한 거 없나. 그건 기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중1 친구들은 4월에 첫 듣기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가면 다 하겠지만 오늘날 추석했는데 왜 갑자기 듣기 평가가 나와? 당황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전국의 중학교 1, 2, 3학년들은 4월과 9월 1년에 2번 전국 영어 듣기 평가를 하고요. EBS 라디오 채널을 고정을 하시면 전국 동시로 시험을 봅니다. 이건 다 수행 평가로 학교 점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이것은 뭐 이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빈출표현 학습과 스크립트. 저희 기사도 카페에 가시면 3년 그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미리 좀 풀어보시면 훨씬 정작 시험장 가서 편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1을 찾고요. 자, 중2 손 들어보십시오. 예비 중이 너 한 명입니까? 너 아까 오형식 그 친구지? 너는 잘할 것 같은데. 자, 1번 전체 영어법이 쏟아집니다. 너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여기 전체에서 네가 제일 중요해.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문법은요. 영어 문법 전체 90%가 쏟아져요. 자, 그 뭐 이미 중3 올라가면 할 말 없지만 중1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특히나 이제 긴장을 더 하셔야 돼요. 이제 중1 때 좀 봤니? 그러면 물론 그 심도는 얕지만 수동태, 투부정사 한 번씩은 다 보게 하는 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정말 잡지 않으면 정말 뼈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과 독해를 연계학습해라. 이건 제가 중3 때도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즘은요. 문법 따로 독해 따로 해서는 다 잡을 수가 없어요. 활용이 안 되죠.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죠. 활용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활용이 되려면 문법을 배웠으면 그게 실제 문장에 적용된 걸 봐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바로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해요. 그래서 구문 독해 요즘 대세고요. 문법과 독해를 연계학습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반이 다져진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막말을 하자면 지금 실력이 영어 실력을 결정한다라고도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예비 중3 친구들은 선생님 저 중2 때 놀았는데 어떡하죠?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방학 때 잡으면 되죠. 좋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문법과 독해를 연계하라고 했는데 간단히 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사도 강의에 중2 17강 수동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동태를 강의를 해요. 자, 얘들아, 자, have plus pp 현재 완료가 있었을 때에는 완료 수동태는 필요 없습니다. 능동태, 목적어 수동태 주어로 가고 have been pp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비 pp, 진행형 있으면 비빙 pp는 암기시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웠죠. 그럼 이렇게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중학교 스타일이고요. 이걸 제가 그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갈매기의 꿈이라는 또 독해를 제가 준비를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어머님들은 앉아서 보고 계시지만 저는요 수동태가 들어간 지문을 찾으려고 조나단 리빙스톤에가 쓰고 이거 작품을 찾아가지고 또 현재 완료 수동태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해석해드려요? 말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처음 그 갈매기 꿈의 초반이에요. 그래서 되게 평화로운 강가의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이제 막 고기잡이를 하고 잡어들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갈매기들이 그 잡어를 먹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려 막 들이대고 얘네들은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조나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아주 그냥 초월했어요.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얘는 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랑 달라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가 had been left 완료 수동태 보이죠? are embarrassed 자 수동태 보이죠? 이렇게 그날 들어간 지문으로 독해를 또 해요. 이것이 바로 문법과 독해가 연계된 학습이고 이것이 바로 이 문장만 따면 이게 구문 독해가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자 예비 중3 손 들어보십시오. 예비 중3 없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고등학교 학생 어머니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예비 중3도 뭐 들어줄 사람 없지만 예비 중1, 2가 들어주십시오. 자, 문법은 중학교 때 끝내라. 뭐 결국 똑같은 소리인데 중학교 때 3학년이 이제 문법의 완성이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중학교 때 뜨는 문법, 고등학교 때 별거 없고요. 토익 테스트 별거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건 중학교밖에 없다고요. 고등학교 학원이 그러고 있으면 그 학원이 문제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중학교 때 반드시 끝내라. 그리고 뭐다? 단권화. 여기에 수동태 필기돼 있고 저기에 투부정사 필기돼 있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고임 영어 대비는 즉 구문 독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참 실명 거론하기 그렇지만 뭐 어떤 강사가 어떤 구문 독해를 내서 대박이 났는데 그게 이제 바이블도 있죠. 구문 독해. 구문 독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배웠으면 수동태를 배웠으면 수동태가 들어가 문장을 여러 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수업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1, 2, 3번 연습 안 하는 애들은 고2에서 구문 독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어 읽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고등부는 다 이제 이렇게 구문 독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 수동태 잘 모르는 애가 바로 구문 독해를 들어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간다고요. 제 말씀은. 고등부는 다 이렇게 되니까 중학교 때 1, 2, 3번 연습하는 건 중학교 때다. 예, 좀 그 중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예,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1, 2, 3의 공통점 단어죠. 제가 아까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가 단어 잡을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리겠다고요. 예, 뭐 너무 거창한데. 자, 우리가 2,400개의 단어가 필수 어휘인데 뭐 이게 다 하겠습니까? 이거는 필수, 정말 필수가 2,400개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야 되고요. 예, 수능은 절대 이런 걸로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학습법. 제가 우선 간단히 어휘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애기들은요, 알파벳 순 학습법을 하죠. A면 애플, B면 bear. 그쵸?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알파벳 순. 정말 초심자들. 두 번째는 그림 학습법. 이것도 조금 이제 초심자들인데, 그림을 보면서 연상작용을 활용하는 거죠. 사과를 보면, 애플이구나. 보통 유아들 학습, 그리고 초등영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해마 학습법인데, 해마학습법 혹시 아십니까? 해마학습법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dress 뜻이 뭡니까? 주소, 그쵸? 동사로는 문제를 해결하다. 수능 어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address 하면 solve의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영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address를 내가 처음 배운다. 그러면 해마학습법으로 단어를 암기할 때는 니네 집 주소가 어디랬어? 이해하시면 될 거. 더 이상 말하면 민망해서 못합니다. 두 번째는 flee, F-L-E-E 하면 풀어주다, 도망가다 이런 뜻인데 내가 우리 집 돼지를 목을 줄을 감았는데 이놈이 줄이 풀려났어.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해마학습법이다. 지금 왜 웃었어요?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저 대답 못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 다음에 민망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원학습법과 테마블 학습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휘 레벨이 좀 돼야 됩니다. 뭐 스쿨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어원학습법 접미사가 뭐냐 접두사가 뭐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원학습법은요 저희 능력의 대표 교재가 능력어원편 복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건요. 제가 뭐 지금 능률교육에 몸담고 있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예전부터 능률 오기 전부터 이 책을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전국 고등학교 60, 70% 이상이 학교 선택교재예요. 능률 어원편. 어느 정도 느껴지세요? 전국 고등학교 60, 70%가요. 선택한 거라고요. 학교 시험 범위가 능률 어원편이에요. 자사고들은 다 이 학교 이거 선택했어요. 예. 그게 그만큼 책이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를 잘 정리하시면 이렇게 학습해야 되는 장점이 뭐냐면 수능은요.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나고 뭐 아무리 외국인 교수한테 시켜도 분명히 모르는 단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레벨이 높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내냐?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오니까. 그래도 내가 단어가 부족해서 맞춰야 되겠다. 이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 경우에 나의 구제해 주는 게 바로 어원학습법입니다. prefix, affix가 있어요. 접미사, 접두사가 있는데 패드, P-E-D가 들어가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접두사가 P-E-D가 들어가면 발, foot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페달, 페달, 그쵸? pedestrian, 걸어가는 사람들, 그쵸? P-E-D가 들어가면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능 문제를 푸는데 P-E-D가 들어가는 뭔 뜻인지 모르겠다. 대충 발로 해석해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어원학습법이다. 그 다음 테마벌 학습법. 자, 테마벌 학습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theme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재판을 가지고 배운다 그러면 lawyer, attorney, jury, judge, sentence, 뭐 guilty, innocent 이렇게 거기에 관한 단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좀 레벨이 된 사람이고 고등부는 최소한 이 두 개를 학습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걸 되려면 중학교 때 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중학교 때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러시죠.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야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끝나고 나 오늘 좀 추우니까 좀 뭐 날 좀 풀리면 그 대형 서점을 가십시오. 제가 아까 차 주차 못해가지고 저기까지 갔다가 저기까지 했다 부산 갈 뻔하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기 가다 보니까 그 교보타워인가 맞나요? 하여튼 거기 이제 뭐 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애를 보내세요. 그러면 거기 vocabulary 섹션 있잖아요. 그 단어 섹션 보내세요. 그래서 한 30분 방목을 하십시오. 너 알아서 책 좀 봐. 그럼 애가 이거저거 훑어보죠. 뭐 이 책도 재밌네, 저 책도 재밌네 하다가 엄마 이거 좀 재밌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거 해주세요. 네. 그 애는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 단어 학습장이요 아무렇게나 안 만들어요. 다 이렇게 뭔가 체계적인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책마다 어떤 색깔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책은 어원평, 우리 책은 뭐 해마학습법 이렇게 다 쓰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찾는 아이는 아이가 고르는 거예요. 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아이한테 골라라 시켜서 애가 고르는 걸 사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또 그거 샀는데 내일 보니까 또 야 베스트셀러가 이거 아니래, 딴 거 사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는 다 광고입니다. 낚이지 마시고 하나 고르시면 끝까지 보시는 게 요즘 최고의 학습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어휘가 소리랑 함께 들어가는 거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한데요. 발음을 의외로 애들이 pronunciation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발음기 모든 인치도 꽤 많은데 제가 깜짝 놀라는데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영어 학습법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speak out. 제가 어떤 책도 읽었냐면 책 그림 표지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이 모양만 크게 있는 책이 있어서 영어 학습법 책 중에. 근데 그분이 아십니까? 어머니 아시는 그 아빠가 그 애를 미국에 있는 대학 보내잖아요. 어머니 보셨고 어머니도 되게 관심 많으신 분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애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나의 비법은 뭐냐? 애를 무조건 크게 읽게 시켰대요. 6개월을 몰입을 해서. 그랬더니 영어를 뭐 SAT를 막 수수수 풀고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소리 영어학습법. 그게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책 말고도 제가 여러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읽으려면 뭘 알아 있겠죠? MP3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단어장에 다 MP3 원어민 다 제공되니까 그걸 꼭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겨울방학이 실전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인데 이제 조금 논란이 조금 더 있죠. 신정도 있고 연말 12월 또 31일도에 뭐 그치만 이제 아무튼 1월, 2월 몰입해서 2달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강남구 역삼동 이 근처인데 실제 중학교 걸 가져왔어요. 예, 역삼동에 중학교 실명 거론할 수는 없죠. 뭐 괜히 또 저작권 얘기 나올까 무서운데 실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근처 모 중학교인데 이렇게 학기 중에 할 일이 많아요. 입학식 진단평가 뭐 되게 많죠. 뭐 읽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이것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애들 학 과목마다 또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 있죠. 그 다음 뭐 조사 가야 되죠. 그 다음 학교에서 뭐 창의체험 활동도 이거 보통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것뿐만이겠어요. 주말마다 또 가족네 친척네 가야 되지, 학원도 가야 되지, 본인 스케줄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방학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 바쁜 학기를 왜 이걸 보내야 되고 우리가 그럼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잡아야 될 건데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연할 때는 여름방학 강연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4주밖에 안 돼서 어머니 너무 급합니다. 4주 좀 타이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겨울방학이에요. 최고의 시간이 겨울방학이에요. 예. 여름방학은 솔직히 휴가도 있고요. 갔다 오면 요즘 여름방학에 3주인 학교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겨울방학이 최고의 학습 기간입니다. 정말로. 예. 그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제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제가 이 기사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나중에 뭐 그 사이트에서 저한테 클레임들도 할 수 없는데 뭐 수박씨, 엠베스트 많죠. 뭐 겨울방학 대특강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되게 학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어느 사이트 유명한 사이트 가시면 겨울방학 대특강 패키지 굉장히 많이 하죠. 1분만 더 보십시오. 그거 다 짜집게요. 기존 강의 붙인 거라고요. 문법 강의랑 독해 강의랑 패키지를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30% 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말인데 제가 속한 EBS도 패키지 프로그램은 다 짜집게요. 제 강의를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박성원 선생님 이제 2부에서 오실 건데 우리 둘이가 굉장히 고민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습법을 말하는데 이런 강의가 있냐? 없어요. 제가 기사도는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저희 설명해 보시더니 이거는 홈쇼핑에 내놓으라고 이거 왜 이렇게 놔두냐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잘난 척을 좀 하자면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거 봤는데요.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뭐가 없냐면 저희 강의 좀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영어를 이렇게 학습법을 공부하는 건 영어 실력이죠. 그러면 저하고 박선 선생님이 어떻게 영어 실력을 늘까? 능률교육에서도 항상 학습법 제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제 정리해드리면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법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학년별로 한 학기 전에 미리미리 보는 것이 최적의 학습법이다. 그쵸? 그 다음에 독해입니다. 독해라는 것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제가 이번 기사도를 얼마나 공들여서 했냐면 정말 잠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저 오늘도 잠 못 자고 왔습니다. 뭐 준비할 게 많아서. 이 독해 지문은 정말 제가 따로 정말 팔고 싶어요. 문법하고 나오는 걸 정말 철저하게 잡아서요. 단순히 철수가 0을 만났습니다. 그런 지문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보고 나면 역사적인 중요 인물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배경, 백그라운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휘죠. 어휘도요, 요즘은요, 뭐, 아까 수박씨 같은 그런데 패키징하기도 마찬가지로 문법책 따로, 독해책 따로, 어휘책 따로 다 따를 겁니다. 그거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어휘 같은 경우도 저는 문법과 독해 있는 거 제가 만들었어요, 어휘집. 거기에 나온 거, 만약에 데이 1에 배웠다, 수동태 배웠고, 뭐, 조나단 그 글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 있는 단어를 제가 뽑아서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EBS, 능률, 지금 여기 능률 그 원어민 선생님께서 MP3 다 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관리. 인강은요, 제가 뭐 꼭 능률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그동안도 인강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인강을 들을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완강 날짜를 잡아라. 자, 내가 이걸 40강짜리 들으면 내가 오늘 하루에 한 개씩 들었을 때 최종 끝난 날이 며칠이겠다? 이걸 달력에 꼭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인강은요, 맹점이 뭐냐면 별 생각 없이 클릭하고 생각할 때마다 듣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듣다가 아, 맞다. 또 인강 들어야지 하면 만료되죠? 그러면 40강 중에 한 20강 듣고 끝난 적 꽤 많으실걸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기사도 같은 경우는 매주 체크가 돼요. 강의 안 들었네, 빨리 들으십시오. 이게 되거든요. 그럼 얘네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분명히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라마존을 가지고 이제 박성원 선생님은 또 다른 교재를 쓰십니다. 저는 우선 중학교 1, 2학년을 맡았는데, 그라마존을 선택한 이유는 보통 강사들은 자기 교재를 쓰죠. 저도 제 교재를 씁니다. 그런데 기사도는 좀 달라요. 좀 달라서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어머님들 제 교재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하지만 그라마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다 아시니까. 이건 너무 공신된 거고 정말 믿을 만한 교재죠. 그래서 이 문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교재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풀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필요한 것만 그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거. 그 어머니들이 얘기하시죠. 선생님이 지금 영어 교과서가 출판사가 다 다른데 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있어요. 17종 교과서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제가 2013년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겹치는 거 다 준비했어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예. 저 커리 보시면 빠지십시오. 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이 문법 없었는데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 나왔는데요. 없어요. 제가 다 봤어요. 예. 그 다음 이제 독해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날 수동태를 배웠다. 그럼 독해는 교환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학습 단어 시험 보고요. 또 그날 배운 거 확인학습합니다. 2번 보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체크 10번 10문제짜리 또 문제를 풀어요. 또 한 번 복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IB 테스트, 중간 기말 평가, 이건 이제 점수를 매기죠. 이거 또 한 번 공부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독해, 어휘, 과제 뭐 지금 여러 번, 한 3-4번 반복하죠. 그렇죠? 그럼 애들이 한 번 들으면 몰라요. 왜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하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습법이 나옵니다.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요즘 학습법의 대세죠. 얘가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우리 인간은 한 번 배웠을 때 10분 후에 30%를 기본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애들이 항상 저한테 한 소리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어를 해도 몰라요. 너 몇 번 했어? 그러면 한 2번 봤죠. 그러니까 그러지. 4번은 뭐래. 전 세계 평균이 너는 머리가 더 나쁘니까 10번 더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반복입니다.
언어는 반복이고요. 모든 학습이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10분 후에 복습을 하면 하루가 기억이 가고요. 하루 후에 복습하면 일주일이 가고요. 일주일에 복습하면 한 달이 가고요. 한 달 후에 복습하면 6개월 이후에 기억에 남아서 우리 뇌의 저장소는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저장소가 있는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 중학교 때 영어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장기 기억 저장소로 넘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학습법 비법으로 제공된 게 사회 복습이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너 왜 한 번 봤는데 이게 몰라? 그러지 마시고 모든 애들이 그러는 겁니다. 얘는 좀 덜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예, 반복이 정답이다. 학습은. 예,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기사도 같은 경우는 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인강은 저를 제대로 못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또는 뭐 선생님 뭐 키가 몇입니까? 선생님 뭐 잘 지내십니까? 이런 거 다 제가 카페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인터랙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오프라인 애들은 저한테 질문을 못 해요. 아, 선생님 바쁘잖아요. 선생님, 또 내가 이거 물어보면 선생님 저 바보로 생각하실까 봐 못 하겠어요. 이러는데, 인강의 장점이 뭐냐면, 저는 당신의 얼굴은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알파벳에서 A단 뭐죠? B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제가 속으로는 욕하겠지. 이게 뭐야? 이러겠지만, 그의 얼굴은 모르기 때문에 전 답은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뭐 민망하고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이 와도 정말 속속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인강이고 저희 카페 관련 철저합니다. 100% 답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활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좀 질문이나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드림 패스라는 게 있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도 혹하는 거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좋아요. 거기에 이제 전화 영어가 있는데 어머님들 그 전화 영어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그것도 한 달 무료니까. 그러니까 저희 능률 사이트에 있는 게 다 공짜라는 말씀이에요. 장난 아니죠. 저도 거기 1316 문법하고 독해 강의가 다 있는데 예, 그것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주십시오.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중학교의 중요성을 좀 느끼셨어요? 예, 느끼셨으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이따 2부에서 박성원 선생님께서 이제 고등부에서 또 알아야 할 너무 또 알찬 정보를 일단 주실 거니까, 꼭 이제 끝까지 남으셔서 그 얘기를 좀 듣고 가십시오. 저보다 훨씬 더 내용 준비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질문은 이렇게 없는 건가요? 네, 없는 걸로 하고요. 너무 추우신 날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가 일일이 다 인사는 못하지만 다 2년 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